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의 김상욱입니다. 자, 이게 제목이고요.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시작은, 그렇죠? 자, 뉴욕의 지하철에 하나의 광고가 붙었습니다. 어떤 광고가 붙었었냐면은 아마 영어로 나올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을 좀 뺀 거잖아요. 많이 축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축약을 시켜도 여러분이 사실 이해를 대충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영어의 잉여성이 50%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계 대부분의 언어의 잉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쓸데없이 말에 군더더기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왜 그럴까요? 어느 언어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잉여성이 영어 언어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이건 뭔지 아시겠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초창기,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인간의 통신 기술은 바로 이 모르스 부호를 이용하는 거였고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얻는 그 교훈이 뭐냐면은 언어에 이와 같이 잉여성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재물포 이런 거,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언어를 이렇게 팍팍팍 줄여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언어의 잉여성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은 실수가 정보를 전달할 때 굉장히 큰 그 위험성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언어를 잉여롭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종건 원장님께서 생명체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체에 대한 정보를 다 분석이 끝난 게 20세기 초였는데 그때 알아낸 가장 놀라운 사실이 인간의 유전체에 들어있는 DNA의 정보는 그것을 단백질로 바꾸기 위한 정보입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보인데 단백질을 바꾸는 그런 정보는 그 전체 DNA 가운데 불과 2~3%밖에 안 된다는 게 처음에 우리가 DNA 분석 끝난 다음에 받았던 충격이었어요. DNA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작은 실수가 벌어지는 순간 돌연변이가 나오거나 뭐 손이 머리에 붙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쓰레기를 많이 담더라도 굉장한 낭비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정보라면은 우리가 그 잉여를 일부러 도입한다는 겁니다. 즉 잉여라는 것은 우리 언어에도 있는 거고 우리 생명체, 우리 몸 안에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때로는 일부러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잉여는 소중한 거라는 거죠. 심지어 물리학에서는 여러분이 물리학자 그러면은 저는 물리학하는 사람이니까 아인슈타인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했던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 바로 상대성 이론인데요.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아인슈타인은 교수도 아니었고요. 물리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베른이라는 지금 스위스의 도시인데요. 거기에 특허청에서 말단 그 서기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 이 친구가 틈틈이 잉여로운 시간에 놀이로 했던 연구가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은 노는 시간에 했던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그게 놀이였겠죠. 이제 수학에 대한 거였겠지만 따라서 잉여라는 것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역사의 순간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잉여, 그러니까 노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논다는 것, 그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 그럼 우리가 즐겁게 하는 이 놀이를 왜 나쁘다고 생각해서 잉여롭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왜 하지? 애들한테 너 놀지 마. 너 그만 놀아. 공부해. 그렇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바로 이 두 번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이를 논다는 이 동사를 다른 데 사용하는데요. 저 놀고 있습니다. 저 이제 직장 때려치고 놀아요. 너 놀지 마. 이럴 때 사실 우리는 너 즐겁게 살지 마. 너 즐거운 거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리해야 돼요. 즐겁게 하는 거는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게으름에 대한 찬양.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100명의 사람이 일을 해서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공장주가 50명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를 사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50명이 직장을 잃어야겠죠. 50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50명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0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40명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사는 데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10명은 더 자르죠. 나머지 40명은 50명의 일을 하는데 찍소리 못합니다. 잘릴까 봐.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4시간 일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고 60명을 자르고 40명이 일을 더 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가장 어려운 그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4시간 일하는 거를 죄악으로 생각하는, 잉여롭거나 노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그 철학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이 얘기를 1935년에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됐어요. 계속 기계들이 우리 일을 뺏어갈 겁니다. 우리가 기계를 부실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놀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노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기계가 일을 하고 우리는 더 많이 놀도록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잉여롭다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잉여롭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좀 더 진지하게 그냥 행복하자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전 대학에 있으니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인생에 대한 상담.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물리만 한 사람이에요. 답답한데 어쨌든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답을 주기보다 먼저 물어봐야 돼요. 먼저 그 선점을 해야죠, 상황을. 제가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다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온 문제들은 뭐 성적이 안 오릅니다. 뭐가 안 됩니다. 뭘 하고 싶은데 그럼 저는 꼭 물어봐요. 너 뭘 하고 싶냐? 다 모른다 그래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은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얘네들이 스펙을 쌓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가장 걱정되는 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해서 즐거운 것이고 해서 즐거운 게 놀이입니다. 저는 놀이의 중요성은 이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노는 동안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뭘 놀아야 할지를 디자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간을 주면 놉니다. 저희 다 이렇게 놀았어요. 지금의 문제점은 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골목은 아이들이 여전히 이 차만 치워주면 잘 놀 거예요. 그 하위 계층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집 밖을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저한테 왔을 때 새로운 놀이 문화를 개발하기보다 일단 못 사는 지역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차가 가급적 그 유치원이나 이런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하면은 일단 안전한 공간이 한 뼘만 확보가 되면 애들이 놀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고, 자, 근데 이 놀이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시간이 없고 앞에 있는 아이들은 눈꼽만한 한 뼘의 공간도 없습니다. 위험해서요, 나가는 것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봤던, 이게 우리가 정말 그 동경하는 독일의 그러니까 유치원인데요. 저는 애가 어릴 때 여기 못 갔어요. 너무 어려서. 애들을 데리고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풀어놓는 게 독일의 교육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변형돼가지고 이상하게 놀이가 됐는데, 여기 이렇게 풀어놓고 여기 가지마 그러고 교사들이 지킵니다. 이 안에서 애들은 이 온 우주를 만듭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그래서 제 결론은 그냥 놀자는 겁니다. 그냥 머리 많이 쓰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간과 시간을 줍시다. 공간과 시간만 주면 놀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